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주택 거래량을 발표했는데요. 총 12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작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활, 기대감과 함께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주택 거래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죠. 작년 부동산 시장을 거울 삼아서 올해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부동산 가이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열려 있고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저희가 이 월요일 생생부동산 클리닉에서 부동산 시장의 핫 키워드를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준비한 핫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위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극심한 전세난과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서 수도권 지역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연초부터 다세대 주택의 입주 폭탄으로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주택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거래 풍년이었던 지난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2006년과 2014년 거래량은 뛰어넘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감정원이 전망한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위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이 다세대 주택과 연립의 전성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작년에 많은 이런 건설물들이 생겨났었는데 그 때문에 올해부터 입주 폭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일단 계속 이제 전세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새 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당연히 이제 분양 시장인 아파트 네. 그리고 새로 이제 분양되고 있는 그 다세대 빌라죠. 우리가 네. 통칭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 대한 그 연립 그 다세대에 대한 연간 준공하고 있는 이제 물량 추이를 보니까요. 작년만 해도 81,400세 정도가 되고요. 쭉 해서 2012년부터 이렇게 4년을 통틀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7만 가구가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조금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5만 정도 그쳤다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에 의한 이제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급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가격이 상승했던 기류에서 네. 조금 이렇게 정체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뭐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지금 거래되고 있는 분양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지금 뭐 한 1,000에서 2,000 상대 낮춰진 상태에서 분양될 정도로 여기저기 공급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이게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빌라에 대한 그 기대 가치는 높을 듯하지만은 네.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못 미치는 게 주거 형태가 빌라거든요. 네. 근데 빌라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뚝딱 짓고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원활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 2, 3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네.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렇게 전세금이 높아진 상태에서 주택을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그 빌라가 딱인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러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아예 좀 거래를 하지 말거나 네. 좀 이렇게 투자 가치 측면으로 안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고요. 네. 예, 지금 이렇게 붉어진 모양새 중에서 좀 가격이 약간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특히나 네. 이제 서울 외곽 정도에 위치한 3룸 같은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그 원룸, 투룸, 쓰리룸으로 이렇게 가면서요.
아무래도 건축비가 이제 작을 평형에 대한 그 격실을 많이 배치할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쓰리룸을 공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런 빌라 쓰리룸하고 또 근처에 이제 뭐 네. 투룸이나 쓰리룸의 아파트하고 가격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은 네. 지금 당장에 굳이 그렇게 매입하려는 경향이 없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좀 들여다본다면 아무래도 이걸 피해서 좀 서울시라도 또 수도권 각 그 시까지의 도심권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과 편차가 심한 곳 네. 그리고 투룸이라든지 쓰리룸도 뭐 또 공급량이 좀 많지 않다 그러면 적절하겠지만 뭐 투룸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매입했을 때 굉장히 조금 유리하게 집가 상승에 힘입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어디를 가나 계속해서 그런 공급량이 많을 것이냐 많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눈여겨봤다가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매입을 한다. 이거를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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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거는 뭐든지 이제 시장의 그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따지기 전에요. 똑같이 이렇게 다세대 빌라라도요. 차별화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빌라라는 말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투자 측면에서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고급 빌라는 또 굉장한 또 좋은 투자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물건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물건을 눈독 들여놨다가 이것에 대한 마땅한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감정원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우리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꽤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의 보고서는 이와는 약간은 다른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2006년, 2014년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나 봐요. 자, 일단은 한국감정원에 네. 대한 발표 내용이 왜 소중하냐면 그래도 가장 객관성 있게 현실적인 그 부분으로 이렇게 수치를 내놓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016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치 요약했을 때 네. 좀 가장 그 신뢰도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건데요. 어쨌든 2016년에 대한 전망으로 본다면은 2015년이나 14년보다는 매매 가격 변동률이 좀 작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세 가지 악재를 작년에 안고 왔거든요. 이제 너무 많은 공급량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네. 공급에 대한 너무 공급 과잉이라는 네. 부분하고요. 또 이게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라는 네. 부분하고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도 좀 금리 인상이 될 것 아니냐라는 세 가지 악재를 안고 지금 2016년을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심리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택들 아예 거래도 안 되고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치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자들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요약을 내놨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 거래가 조금 충분히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에 그 변동률로 본다면 일단 작년보다는 굉장히 좀 작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2014년보다는 많다는 거. 그러니까 변동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대략 한 9% 정도가 더 떨어지겠지만 네. 어쨌든 2014년, 12년, 13년 이런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시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지 않겠느냐. 즉 거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좀 오르는 추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또 마찬가지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8%가 또 올랐어요. 네. 재작년 같은 경우 3.4%가 올랐고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2%에서 2.8% 정도가 전세금이 상승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계속되고 있는 공급량이라든지 교량되고 있는 물건 이런 거를 토대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전세금이 지금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하겠지만 많이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이 전망치로 본다면 너무 이렇게 우려가 돼서 그냥 아예 이렇게 비관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조금 좀 약간 뭐 낙관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봤을 때 좋은 뭐 투자 아니면 좋은 거주 여건 있는 곳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조금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감정원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 토지와 주택 혹은 아파트 이런 것들의 공식적인 가격을 산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하니까 조금은 너무 불안 심리를 갖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어서 1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갈 곳 잃은 투자 자금이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2016년 부동산 투자 팁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사실 올해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2016년 부동산 전략 팁을 좀 채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이걸 이제 종목별로 조금 네. 나눠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부동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선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라고 네. 한다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또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기존 주택 매입은 경매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도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급매물이라고 한다면 조금 유리한 여건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현장 가서 급매물이 얼마까지 있느냐, 그리고 이전까지 최근에 1, 2년 전후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가지고 얼만큼 가격이 떨어졌었던 사례가 있었는지도 네.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에 썼는데 지금 이제 낙찰가보다는 조금은 낮은 듯 해도 시장이 죽어가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중요한 건 이제 공급량에 항상 기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과도하게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원룸 수요들이 수요자들이 얼만큼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배후 수요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예상 임대가 금액이 얼마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못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이제 주거 형태도 조금만 뭐 많다라고 하면 이제 월세를 뭐 50만 원 받을 수 있을 걸 45만 원, 4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식으로 항상 배후 수요를 확인해서 투자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1층 상가, 고분양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상가에 또 이렇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주변 시세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됩니다. 신규 상가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내 거라고 해서 내 거를 갖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 네. 매입은 했지만 정작 갖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비싼 네.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그 임차인 확보된 선임대 상가 이런 부분이 실제 임대 계약자라든지 업종 면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분양을 하면서 월세 금액 예를 들어 300인데 네. 300을 다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 실제로는 200에서 250인데 분양 업체에서 조금 이렇게 보조 금액을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어요. 1년 정도 네. 만큼. 그러고 나서 실제 임대 금액이 뭐 200이나 25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좀 분양받은 상가 금액이라든지 또 나중에 수익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꼼꼼히 살펴봐야 네. 되고요. 이제 토지 거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제 혜택 부분에서 올해부터는 약간 중과세라는 부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안 좋은데 어쨌든 관련 개발적 챙이라든지 미래 가치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말고도 굉장히 좀 많이는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떤 정도의 좀 종목에 맞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요거는 뭐 필요하신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네. 좀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안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부동산 투자 팁, 올해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부동산 투자 팁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12일 화요일과 16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그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상가 지금 투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한남동, 한남 오거리에 네, 그 아이파크 에비뉴라고 그 좀 주상복합식으로 들어오는 건물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1, 2층이 가능한데 제가 봐서는 아직 건물이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여기가 위치가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지 저는 봐서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 그러면 일단 분양을 받아서 제가 좀 사용을 좀 실수요로 사용을 하고 네. 만약 이제 나중에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때 되면 임대가나 이런 것들이 좀 오를 만한지 괜찮은지 네, 위치가 또 괜찮은지. 알겠습니다. 한남 오거리에 있는 이 상가 투자 괜찮은지 저희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위치가 한남동이고요. 네. 한남동에 아이파크 에비뉴 해가지고 네. 그 한남 오거리 이제 코너에 지금 막 이제 공사 중에 있는 네. 이제 280세대 됩니다. 이제 그 네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뭐 소위 그 오피스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분양을 할 때는 굉장히 그 경쟁률이 치열했던 곳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상가를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제가 방금 전에 그 핫이슈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상가를 매입을 할 때는 네. 항상 일단은 분양 금액 그리고 나중에 임대가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입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워낙 네. 그 지금 한남 오거리 자체에 어떤 상권이라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인데 일단 요 지금 말씀하신 요 한남 오거리 근처 이 바운더리 이쪽에 있는 상권이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상권이 좋아질 것인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근처에서 상권으로 본다면 이 한남 오거리에서 현재 대각선에 있는 이 한남 더힐 옛날 당국대 부지죠. 그 근처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지가는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 더군다나 또 이 순천향 배학병원이 있고 이 근처를 토대로 한 이쪽의 상권도 굉장히 지금 소위 점점점 상권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거리 코너 이 주유소에서요. 네. 이 한남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상권 자체는 아직도 상권이 약간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상복합식으로 위층에는 이제 주거지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있는 부분하고요. 여기 있는 1층의 상가를 모조리 이걸로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 분양되고 있는 게 지금 월세는 얼마를 책정을 할 것이고 또 분양 금액은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요 근처에 그 미소시티 있죠. 네. 자, 미소시티 이제 상가가 있을 거예요. 요런 그 상가 1층 상가에 있는 임대가라든지 또 혹시 거래가 될 수 있다면 현재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분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새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여건은 좋겠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이 상권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상가 분양받는 게 유리하고 위쪽에 있는 주거 형태는 오히려 더 단점인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위쪽에 있는 주거 형태가 좋다라고 하면 반대로
상권에 대한 부분이 좀 고분양가로 약간 그 오히려 그 좀 상반된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상가고 이 근처에 대한 상권이 현재 모습은 아니지만 너무 큰 기대치로다가 고분양가에 했었을 때 조금 나중에 좀 우려감 이런 부분도 좀 생기거든요. 혹시 지금 분양되고 있는 금액이 네. 얼마죠? 평당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요?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고 1층 같은 경우. 1층은 4천인가 5천? 그 정도? 자, 지금 4천에서 5천 사이는요. 네. 통상적으로 지금 한참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런 어떤 신도시 내에서 중심 상업지구 안에서 지금 분양되고 있는 금액이 한 4,50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주거 인프라의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곳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금액에 한해서라면은 분양 금액 그리고 실제 전용 면적이 있고 그리고 임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맞을 수도 있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 근처에 있는 상권 내에 그냥 그 현재 기존에 있는 상권들이 얼마만큼 임대를 받고 있는지를 출발해야 안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예상하기로는 평당 그냥 어느 단위 면적당 해가지고 뭐 10평이다 그러면 여기 한 3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 상가 같은 경우 15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그 분양 받으면 큰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좀 이 근처에 있는 미래 가치는 좋은 것도 하지만 이 근처에 있는 현재 임대 금액에 대한 산정을 놓고 좀 분양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일단 그 주변 지역의 시장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와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실수요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건데 네. 투자로는 괜찮은 건가요? 네, 한번 말씀해 자, 주시죠. 이게 실수요자는 이제 내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느 몫이든 그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그 업종 같은 경우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요.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이 기본적으로는 항상 임대를 내가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임대 금액을 산정해서 체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네. 상가에서 내가 운영했다는 건 하나 두 번째 문제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잘 좀 또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 해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문자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2873님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가지 조금 찍어봐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재건축이라는 이 지도를 한번 네. 보여드린다면은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네. 이쪽 뭐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초, 과천 쪽, 그 강남 쪽에서도 네. 서초,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저쪽 뭐 광명이라든지 네. 또 이제 뭐 시영 상암동 쪽에 있는 시흥이라든지 뭐 이 정도가 다예요. 네. 자, 그 안에서 어디를 할 것이냐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분석할 게 많거든요. 네. 자, 그리고 시점이라고 따진다면 사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재건축 시장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 부동산 네. 시장마저도.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 좀 투자를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는 그 금액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네. 조금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너무나도 많은 이 상황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각 물량별로 그리고 각 매물별로 너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 혹은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윤환 대표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매물부터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은 이 배은용 소장이 준비했는데 오늘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예전부터 방송을 하면서 항상 네. 강남구에 있는 매물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공이 되는 시점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전세 가나 월세 가격보다도 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받고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 매물이면서 토지 가격 및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매물을 준비했고요. 그냥 가격 경쟁력이 3, 4천만 원 정도 있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대치동에 있는 매물 만나보겠고 이어서 박일권 대표는 오늘 두 가지의 매물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 도심권과 강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가볼 지역은 도심권을 대표하는 최근에 가장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마포권역으로 가볼 텐데요. 본 매물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은 관흥창역 굉장히 가깝고요. 한강변에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한강변 개발 계획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워낙 뛰어난 자리에 또 집 잘 짓기로 유명한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 투자, 정말 1,000만 원이면 투자 가능한 투룸주택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강남은 논현동으로 가볼 텐데요. 논현동 더블 역세권 9호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거의 투룸주택 중에서 거의 최저가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 또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논현동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매물은 이렇게 마포구와 강남구에 위치한 매물들입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돌아오는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7층 건물에서 7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이 박일권 대표가 준비한 매물이죠.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수동 하면 마포권역에서 공동 역세권과 합정 역세권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대흥 역세권 바로 주변 지역으로 많은 재개발 지역이 확정이 됐고 일부는 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한강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강변 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얻는 정말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합정 역세권, 공동 역세권은 많은 그런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다리 하나 건너가 서강대문 넘어가시면 바로 여의도의 이제 국제금융센터 를 맞추고 있고요. 2호선이나 6호선 또 공동 역세권을 이용하시면 도심권까지도 20분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포구 임대가가 정말 비싼 이유를 알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은 또 임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워낙 주택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소액 투자 향후 이제 갭 상승에 따른 전세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금방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에서도 여러 가지 입지 여건들이 조금씩 제시가 되긴 했었는데 이 입지 여건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6호선 대흥역과 도보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좀 노후화된 건물들이 단독다가구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본 지역도 향후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권 하면 지하철 역세권도 가까울 뿐만 아니고 도심권, 뭐 강남북, 여의도권 어디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교통망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의 주요 대학들이 다 마포구에 포진돼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군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 수요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뭐 한강변뿐만 아니라 합정,
상수 역세권 중심 지역으로 해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또 방문을 하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그래서 젊은 내국인들 투자를 원하시는 자산가들뿐만 아니고 외국인까지 중국인까지 투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입지가 바탕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수요가 꾸준히 몰려든다. 그 얘기는 그만큼 교통면뿐만 아니고 환경 인프라에서 워낙 여러 가지들이 잘 갖춰져 있는 투자하기 가장 안성맞춤인 강북을 대표하는 도심권에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있다는 걸 좀 들어봤고, 이어서 우리가 이 매물이 미래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개발 가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개발 가치가 있어야만 임대가와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권역에는 합정 역세권의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공동 역세권, 지하철역을 한 정거장이면 바로 공동역인데요. 공동 역세권에도 수많은 상업 업무시설뿐만 아니고 공동 역세권의 그런 호텔이라든지 상업 업무시설이 착공에 들어서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매물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당일 발전소, 지금 지하화 공사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하화 발전소가 들어가고 문화복합 클러스터가 되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수많은 투자자분들, 세입자분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삼박자, 즉 사람과 돈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그 얘기는 임대가도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향후 집가 상승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개발 계획은 주변에 많은 정말 개발 계획들도 받쳐주고 있지만 본 지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노후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도 듬뿍 가져갈 수 있는 많은 호재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 추천 포인트를 들으면서 이 매물의 이 내부 실내 모습도 좀 살짝 보기도 했었거든요. 이 내부의 그 모습과 함께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언제 지어지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은 골조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장, 내부 마감을 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본 건설회사에서 진 샘플하우스를 확인할 수 있으시지만 정말 마포권역에서 집 잘 짓기로 유명한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들 그리고 풀옵션과 주방 같은 경우도 브랜드로 더 마감하면서 아일랜드 식탁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특히 천장형 에어컨이 들어가고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인 시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몸만 들어가도 생활이 가능한 넓은 거실과 투룸형 구조의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은 총 7층 중 7층에 남동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베이 구조에 정말 7층에 있기 때문에 탁 트인 개방감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율까지 얻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 마포권역 방송이나 아니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셔서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 5천대를 훌쩍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2억 5천이 채 안 되는 경쟁력 있는 가격대, 매매가 2억 4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상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 2억 2천에 3천인데 3천만 원은 건축주가 보장을 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실투자 금액은 정말 1,000만 원이라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대가가 2년 후 끝나면 매매가를 초월할 수 있는 입지다. 그러면 투자금 회수하시고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도 단기간에 얻을 수 있으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 월세는 9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매물 또한 네. 입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 잔금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또 안정적인 수익률 그리고 또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기 때문에 큰 폭의 시세 차익도 두루두루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를 통해서
마포권역 매물, 본 매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합정 역세권 여러 가지 매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바로 나오셔서 본 매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매물들 또 샘플하우스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인데 이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작년까지 취득세를 혜택을 받았던 게 주택임대사업자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취득을 하실 건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많이 여쭤보는데 강남의 핵심 지역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을 지역일수록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1월 말 준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입지나 주변의 가격들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다고 지금 전부 답변을 주시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곳은 단기적인 투자도 물론 좋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보유해도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매물은 강남 핵심 지역이면서 지금 전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주변 토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전세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인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첫 번째 추천 포인트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강남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시장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안 좋아졌을 때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을 때 그래도 그 힘을 버틸 수 있는 거는 강남 지역이거든요. 강남 지역 중에서도 어떤 초역세권에 있으면서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이나 역세권에 봤을 때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추천 포인트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2천만 원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개포주공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삼성동하고도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장기적인 투자도 정말 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점을 다음 추천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략적인 이야기 들어봤고 이제 입지 여건입니다. 주변 교통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네, 강남 3구에서는 롯데백화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잠실과 바로 본 매물이 있는 한티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입니다. 역에서 말씀드리면 그 롯데백화점 한티역에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한티역은 바로 분당선입니다. 제가 분당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와 또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가 네. 동시에 살 수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바로 한티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신혼부부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한정거장만 가면 강남에 업무시설이 밀집한 테헤란로가 있고요.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면서 위아래를 전부 다 관통하는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더 중요한 건 이런 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대로변에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대로변 이면은 지금 토지가가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까지도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급이 이 정도 금액이면 이 금액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 있는 그런 입지다. 그리고 대치동에 그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에 있어서 그 대치동 학원 선생님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자녀와 이렇게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여건 들어봤습니다.
자, 주변 지역 개발 호재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큰 굵직한 호재도 있지만 일단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강남구 내에서 대치동의 그 매매가 상승률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강남구 내에 있는 그래프 보듯이 박스권역에 들어있는 게 대치동의 매매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압구정동이나 논현동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 데이터 자료고요. 이런 거가 왜 일어나냐면 지금 개포주공의 이주를 직접 받는 곳입니다. 그만큼 전월세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면 매매 수요자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히 될수록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대치동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토지 가격이 지금 평당 3천 후반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건 집값도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매매가도 전월세 가격도 따라 올라간다는 건데 그런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포주공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신다면 강남권에서 중고등학생 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치동으로 더 많은 인구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자료 화면 잘 준비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건물이 이제 조만간 다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네, 1월 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외장재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내장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한샘 브랜드로 돼 있는 주방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투룸 구조의 거실이 있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준공이 되기 전에도 전월세 수요들이 먼저 계약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약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나 어떤 그런 건물을 봤을 때도 여기에 신혼부부나 자녀 한 명이 있는 그런 부부가 들어와서 살기에는 손색이 없는 그런 내 외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3억 보통 이 인근에 있는 이 정도 크기의 매물이 3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앞서서 가격 경쟁력이 3, 4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은 2억 5천을 말씀드렸지만 준공할 시점 되면 어떤 개포주공 이주가 더 본격화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월세 수요도 이쪽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보증금 3천에 1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격 메리트여서 비교적인 소액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매물 투자할 때 유의할 점 간단하게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입지적인 것과 내 외부를 전부 다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 예상됩니다. 자,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먼저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바로 논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9호선 라인인 언주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아니면 상담 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투자의 기본적인 노선은 지하철 2호선. 하지만 미래 가치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노선은 어디냐? 늘 말씀드린 9호선 라인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3단계, 4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고요. 그만큼 삼성동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호선을 타고 다니시면 바로 두세 정거장이면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 바로 두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강남 역세권이나 신논현 역세권의 이런 강남권의 지하도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개발 계획의 수혜를 바로 얻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최근에 이제 작년에 많은 분들 투자하시고 이제 임대를 다 맞춰드리고 잔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임대가 너무 잘 나갑니다. 특히 본매물 건축을 잘 짓는 회사에서 짓기 때문에 개인 일반 업자가 짓는 것이 아니고요. 브랜드가 아니고 중견 업체에서 짓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마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더블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에 입지 또한 좋고 또한 마감까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소액 투자나 아니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얻기에 가장 안성맞춤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주변 시세보다는 상당히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2억 8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금을 따졌을 때는 3천만 원대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도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은 9호선 언주역 차병원 사거리에서 한 4분 정도 거리에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7호선 라인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본 매물 또한 골조가 다 완료가 됐고요. 2월 말 정도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한참 마무리 공사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 상권에 워낙 수많은 오피스 타운과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투자하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지역 개발 호재도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 이 미래 가치를 올릴 만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달에 발표를 했죠. 강남 역세권의 롯데칠성 타운 부지 3차 심의를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 같고요. 지하철을 타시고 두세 정거장만 가시면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 2020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고요. 9호선 라인 앞으로 3단계, 4단계 구간이 지속적으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 돈과 개발이 9호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호선 연장선 가치를 듬뿍 얻어갈 수 있다. 특히 본 지역은 역세권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본 매물은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한참 마무리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 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마감 공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투룸형 구조의 넓은 거실과 방 2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을 잘 갖춰져 있고요. 기본적인 풀옵션 다 제공되기 때문에 임대를 정말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본 매물 매매가 정말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가 2억 8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실 조건이고요. 정말 3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만 있으시면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에서 110만 원 예상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과 소액 투자 그리고 또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든 장기든 정말 보유하시기 정말 편리하신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춰서 강남권으로 하실지 아니면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있는 강남권으로 하실지 향후 개발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보시고 도심권에 하실지를 일단 결정하셔야 되고요. 안정적인 월세 수익률을 얻으신다고 할 때는 강남권에서도 본 매물뿐만 아니고 여러 매물들을 비교 검토해 보시고 저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심권에는 또 도심권 나름대로의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춘 투자를 하시는 게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번째 매물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은요. 지혜나우징 배은영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